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은 S&P 500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S&P 500 지수 추종 ETF 하면 스파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같은 S&P 500을 추종하더라도 어떤 ETF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작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운용 보수나 자금 흐름과 같은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수익을 깎아먹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스파이의 경우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시총 1위 ETF가 바뀐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파이 자리를 꿰찰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국 직접 투자를 할 때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지 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개발한 미국의 주가 지수입니다.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이 이 지수 산정에 포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주식의 70% 이상이 커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이고요. 미국의 3대 대표 지수 중에서 한 개입니다. 3대 대표 지수로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S&P 500 지수는 1957년 발표를 시작한 이후로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에 달합니다. 아래 차트는 S&P 500의 TR 수익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막대는 S&P 500 지수가 상승한 해이고요. 빨간 막대는 S&P 500 지수가 하락한 해입니다. 상승률이 높았던 해에는 무려 30%에서 50%까지도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대개 경제 회복기나 기술 발전 시기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하락률이 큰 해는 마이너스 30% 이상 빠진 해도 있었는데요. 대공황, 금융위기, 코로나 때 크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차트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 막대, 그러니까 수익이 난 해가 훨씬 더 많고 강도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 지수는 장기 투자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연평균 수익률 약 10%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의 탑10 종목 비중을 보시면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기업들에 투자되고 있고요. 섹터 비중을 보시면 IT가 32%로 가장 높지만 그 이외에도 금융,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통신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섹터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전반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해외 주식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종목명으로는 스파이, IVV, VOO, SPLG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라이즈 미국 S&P 500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S&P 500 직접 투자라고 하면 스파이라고 말할 만큼 이 스파이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 스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1993년에 세계 최초로 출시된 ETF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ETF 중에서 시가총액이 1위고요. 즉, 운용자산 규모가 전 세계 ETF 중에서 1위입니다. 평균 거래량은 4,588만 주로 이 역시 압도적이고요. 정말 높은 유동성을 자랑합니다. 호가 스프레드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헤지펀드나 연기금, 대형 투자기관, 단기 매매 트레이딩 투자자들이 훨씬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파이의 위상이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초까지 약 23억 달러 순유출되었는데요. 반면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부 ETF에는 작년 한 해 무려 1125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즉, 스파이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부에는 빠르게 자금이 들어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부가 스파이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ETF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대개 ETF들의 일간, 주간, 월간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면 꾸준한 자금 유입이 관찰되며 가끔씩 자금 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VOO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출시한 이후로 연간 자금 유출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기초지수를 갖는 IVV라는 ETF도 딱 한 번 연간 자금 유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스파이 같은 경우는 1993년 출시한 이후로 전체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해에서 연간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의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VOO ETF에는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좋지 않은 신호인데요. 스파이는 아주 오랫동안 S&P 500 지수 투자의 상징적인 ETF였는데 최근 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스파이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파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이 스파이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VOO ETF입니다. 대체 어떤 점이 더 경쟁력이 있길래 세계 시총 1위 스파이를 제치려고 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총 보수입니다. 스파이의 총 보수는 0.0945%인데요. 그에 반해 VOO는 0.03%로 굉장히 낮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도 운용보수가 무려 3배 넘게 차이나고 있는데요. 이 수치로는 미미해 보일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파이와 VOO의 수수료 차이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1,000만 원으로 1년 투자했을 때 두 종목의 수수료 차이는 6,45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로 투자하다 보면 투자금이 1억까지도 충분히 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1년 투자했을 때 수수료 차이만 64,500원이고요. 만약 20년 동안 투자한다면 이 수수료 차이가 129만 원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만약 10억을 투자할 경우 10년 투자하면 수수료 차이는 645만 원이나 되는데요. 30년을 투자한다면 무려 2천만 원까지도 이 차이는 벌어지게 됩니다. 해당 표는 단순한 수수료 차이 금액이고요. 만약 이 수수료 차이만큼 이 금액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면 복리 효과로 훨씬 더 큰 총 자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굳이 운용보수가 3배 더 비싼 상품을 굳이 택할 필요가 없겠죠. VOO 역시 충분한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고요. 호가 스프레드 역시 굉장히 촘촘해서 개인이 장기 투자할 종목으로 활용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은 비용 대비해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비용 상품을 찾아 자금을 이동시키는 중인데요. 이 현상은 비단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뿐만 아니라 다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 스파이의 강점은 전혀 없을까요? 스파이가 낮은 수수료 경쟁에서 밀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열세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스파이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이며 가장 높은 유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정말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대형 기관 투자자나 단기 트레이너들의 선택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할 거니까 굳이 스파이 아니라 부에 투자해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정말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이 스파이를 담고 있고 또 사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미국 주식 순 보유금액 상위 종목을 검색해 봤는데요. 14번째에 이 스파이가 위치해 있고요. 15번째에 부 종목이 위치해 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아직까지 이 스파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국내 투자자 순 매수 종목에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같은 ETF라면 굳이 운용보수가 비싼 상품을 택할 필요가 없죠. 물론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나 운용 방식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면 운용보수를 조금 더 주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 VO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이 이런 비용 대비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세계 시총 1위는 기존 스파이에서 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운용보수가 3배 비싼 스파이 말고 V55에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만약 이 V55를 사기에 한 주당 가격이 부담된다면 SPLG도 좋은 선택입니다. SPLG가 뭐냐?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이고요. 총 보수는 0.02%로 부보다도 더 낮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가총액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편이죠. 그렇지만 한 주당 가격이 약 10만원대로 부담없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V55나 스파이 같은 경우는 한 주당 70만원, 80만원이 넘고요.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기에 SPLG가 가장 가격 면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V55나 SPLG ETF 선택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투자할 곳은 바로 절세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세계좌 꽉 채워서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혹은 1년에 250만원까지만 차익 실현할 정도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투자 구루들의 명언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남기는 재산을 관리할 사람에게 주는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넣고 나머지 90%는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자,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바로 낮은 비용의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했고요. 그게 오늘 소개해드린 V55나 SPLG가 되겠죠. 두 번째로 존복을, 그러니까 V55를 출시한 뱅가드 그룹의 창시자이자 인덱스 펀드 투자의 창시자인데요. 존복을 역시 투자에서는 당신이 지불하지 않는 만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의 중요성을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이제 여러분은 미국에 직접 투자할 때 스파이와 V55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오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 자금 마련하고 싶으시죠?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누부공 강의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실전 꿀팁까지 가득 담은 독재의 알찬 강의와 함께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월 현금흐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정말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